고향은 제주도, 본명은 김승주. 수도꼭지라고 불릴 만큼 눈물이 많았던 아이. 그녀는 1950년대 인기 연예인의 산실인 낭낭쇼 단장이었던 아버지와 수많은 연극 무대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던 그녀는 3년의 밤무대 무명 가수 생활을 거쳐 1975년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마침내 데뷔했다. 그 후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단숨에 스타 대열에 합류하게 됐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혜은이. 하지만 잘 나가던 시절 탤런트 김동현과 결혼한 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온갖 마음고생을 했다는데, 70년대 원조 이효리.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 어린 시절에 오랜 꿈을 이루고 당당히 인생 2막의 문을 연 혜은이. 그래서 여유만만히 특별히 준비했다. 32년 전 24살이었던 혜은이를 다시 만나보는 시간. 24살 혜은이의 그때 그 인터뷰. 가수를 그만두려고 했던 때가 많았어요. 8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아유.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그녀에게도 잊지 못할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혜은이의 가수 인생사를 되돌아보는 시간. 지금 곧 시작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또 그리워하고 항상 만나고 싶은 그런 그렇습니다. 스타일이죠. 오늘 네. 여름만만은 혜은이 씨와 함께 혜은이 씨.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깜찍해지세요. 오늘 오늘 헤어스타일도 귀엽게. 그렇고, 예. 오늘 이 복장은 마치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러 나온 신입사원? 예, 신입사원 약간 그런, 플러스 대변인 같은 그런 복장으로. 네. 예. 네. 오늘 의상의 컨셉이 어떤 건가요? 저도 좀 그런 직업을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그런 복장들이 가끔은 네.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조금 의상 컨셉을 네. 우리 황수경 씨와 좀 그 예. 이미지와 비슷한 네. 커리어 우먼. 네, 해봤는데 괜찮으세요? 너무 네, 잘 어울리고요. 잘 어울리세요. 일단 이 커리어먼 복장에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깜찍하게 네, 보이는 네. 아, 반전이 있어요. 예. 여기 또 혜은이 씨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매력 덩어리시죠. 매력 덩어리. 네. 매력 덩어리. 자,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저희 어린 시절의 우상이었어요. 얼마나 노래를 참 열심히 따라 불렀던지.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시상식, 상 받을 때마다 참 많이 우셨거든요. 이렇게 눈 맞아요. 크고. 예. 제가 어려서도 많이 울었대요. 네. 네. 그랬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렇게 울었나 봐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 네. 저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눈물이 나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한참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분들은 또 소위 지금 이제 안티 팬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분들은 쇼를 일부러 운다. 운다. 뭐 아. 그렇게까지 말씀을 예.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자주 이제 화면에 비춰지는 건 제가 그때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네. 이제 여러 수상을 하니까 네. 그렇죠. 그 모습을 그렇죠. 자주 보니까 예. 이제 쇼한다 뭐 이렇게까지들 아. 하셨는데 쇼 아니었습니다. 네. 상을 받으면 그만큼 눈물이 이렇게 나죠. 눈물만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뭘 받아봤어야 알지. 좀 그러네요. 뭐 생각나는 것도 많고 특히나 네네. 유독 우리 혜은이 씨가 눈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는 모습이 또 더 이렇게 크게 와닿는 건지도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릴 시절부터 별명이 고장난 수도꼭지라고 그렇게 울보셨어요, 어릴 때? 갖다 버리라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그리고 엄마가 항상 저를 업고 네. 그 이렇게 엎드려서 주무셨다 하더라고요. 내려놓으면 우니까. 아유. 그래서 울보. 네. 울보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나와서는 수도꼭지 고장난 수도꼭지. 네. 제가 워낙 혜은이 씨의 왕팬이기 때문에 옛날 정말 인기가 많았던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이게 썬데이 서울입니다. 야, 썬데이 서울. 그 유명한 썬데이 서울. 잡지의 표지 모델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당시 그럼요. 대단했죠. 예, 1979년도의 표지 모델인데 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지 모델 돼 있는데 지금 왜 눈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쌍꺼풀이 되는데 이때 수술한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눈하고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당시 그 표지 모델 될 정도면 인기가 뭐 정말 최고였죠?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네. 스스로 좀 자랑을 해주셔도 돼요. 아 그래 예. 그런가요? 네 최고죠. 그렇죠. 자, 썬데이 서울 표지 모델만 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영화 잡지, 영화 잡지까지 표지 모델 했다는 너무 거예요. 잡지 이름이 예. 영화 잡지예요? 그러니까 영화 잡지. 예전에 보세요, 야, 박노식 국비리의 이민 간다. 그 기사를 왜 읽으세요? 자, 이 정도로 잡지에까지 표지 모델할 정도로 모든 뭐 잡지에 다 표지 모델할 아우, 정도 최고 인기 정말 달렸는데 예쁘시다. 정말 이 미모가 인기를 힘입어서 네. 보시면은 뭐예요? 제3한강교 제3한강교. 이 노래가 히트하면서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네, 예. 잘 보시면 출연진들이 뭐예요? 이계인, 원미경 예. 그리고 손창호 이승현 씨거든요. 예. 그리고 혜은이 씨도 출연을 했는데 출연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네. 혜은이, 네. 이계인, 원미경, 이승현, 손창호 우와. 제일 주인공이 때 맨 앞에 이름이 있다는 거.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단 저 영화를 찍었을 때가 그 혜은이 씨 몇 년도인가요, 정확하게? 제3한강교가 네. 1979년도에 발표한 노래니까 네. 네. 그때는 노래가 히트를 하면 예. 거의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저 이전에 그런 네. 게 또 있었어요. 남진 선배님도 네. 그랬고 우리 하춘아 씨도 네. 그랬고 노래는 너무나 뭐 네. 다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자꾸 외모 얘기를 하겠는데 정말 예쁘셨어요. 예쁘고 그리고 또 이름 자체도 그 혜은이라는 예. 이름이 맞아요. 굉장히 막 PBK츠도 생각이 나고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브룩실즈도 좀 생각이 나고. 저 브루실즈는 아니고요. 아니 정말 여러 미인들이 생각이 나게 하는 예. 혜은씨입니다. 오늘은 박수 소리가 유난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혜은이 씨 팬들이 직접 방청객으로 네, 와주셨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지방에서도 막 이렇게 오셨어요. 팬들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올해 이제 혜은이 씨가 네. 지금은 데뷔하신 지 36주년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예. 제가 혜은이로 시작한 건 지금 한 36, 7년 네, 정도 네, 됐고 그 이전에 이제 예전에 야간 업소 예전에는 극장식 맥주홀이라는 업소가 있었어요. 예. 무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가 무대면 네. 방청객 저쪽에 이제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이제 맥주를 드시면서 예. 이제 쇼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 하면 제가 한 40년 올해 40년. 근데 정말 한참 놀고 싶은 나이에 일단 네. 업소에서 이제 먼저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활동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가수 정식 데뷔는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누가 좀 이끌어 주셨어요? 예, 지명길 씨라고 예.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의 작사가시죠. 네, 네. 네, 그분 부인하고 같은 업소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그 형부한테 저를 소개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인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예. 그 무명 몇 년 만에 기록은 선생님을 만나서 당신은 모르실 거야를 받으신 거죠? 무명 한 몇 년? 4년? 자, 무명 4년 후 1976년 기록은 작사 작곡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데뷔를 했습니다. 1976년도에 그리고 1977년 바로 1년 있다가 TBC 여자 가수상 네 그리고 MBC 가수왕 야. 최고 가수상 KBS 가요 대상 최고 가수상 모든 상은 다 휩쓸었어요. 1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왕이 된 거예요. 그 혜은이 씨가 조영구 씨가 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된 것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요. 아, 진짜 또 우리 가수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조용히 저도 예. 가수로서 같이 꼭 한이 공감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이 야, 이거 다 1년 석권을 만에 하셨네요. 모든 상다 대단하십니다. 휩쓸었어요. 네. 예, 이 노래.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는 뭐 우리 학생들에게도 얼마나 인기 있었고 또 셀러리맨들에게 뭐 이 노래를 막 개서 당신은 모르실 거야 찬밥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막 그렇게 조영구 바꿔 씨야. 부르고 있어요. 예. 많이 하셨구나. 그 정도로 이 노래가 많이 아주 사랑을 받았고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저기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나와서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제의를 받고 그런 걸 그 취입을 하고 이랬을 때는
바로 히트할 수 있겠지라는 라는 기대. 꿈을 가지고 했지만 기대를 갖고 했지만 네. 조금 이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면서 노래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실망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정말 묘한 일은 예, 예. 어느 날 제가 업소에 일을 하러 나가는데 그날 늦어서 택시를 탔는데 네네. 택시에서 당신은 모르실 거야가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예, 예. 전 1년 정도 됐으니까 제 노래인지도 생각도 안 좀 하고 잊고 이제 이 있었고. 노래 끝났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있었는데 그냥 뭐 열심히 돈만 벌어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아가씨 이 노래 아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잘 네, 모른다고. 내 노래인데. 그랬더니 아유 이 노래를 모르면 되나 네. 지금 아, 예. 제일 히트하는 곡인데 그래요? 근데 가수 얼굴을 모르는데 아. 또 묘한 거는 가수 성 씨가 참 해계 앞뒤다 그러는 거예요. 성 씨가 해씨도 해씨. 있어요. 해씨라고. 본인이 뜨는지는 모르고 있고 예. 그 순간 제가 그게 저예요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하셨어요. 믿었지도 않았겠죠. 제가 얘기해봐야. 그랬는데 정말 그러고 나서 며칠 뒤부터 방송국에서 막 출연 정말요? 요청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예. 실감도 안 나고. 예. 상 받으실 때 가장 강력하게 떠올랐던 여가수 라이벌 같은 분은 누구 있었습니까? 그 당시.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들. 혜은이 씨와 함께. 그때 77년도 10대 가수에 이은하 씨도 있었지. 응, 이은하 씨, 하춘아 씨, 누가 있어요? 이미자 이미자. 선생님, 네. 그리고 심수봉 씨도 계셨습니다. 아니에요. 심수봉 씨는 정말 그 그 뒤입니다. 이후고. 예. 아.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가수왕을 받았고 예. 그 77년도 5월 달에 MBC에서 이제 서울가요제를 했을 네. 때 네. 그때가 처음 제가 수상을 했어요. 그 대상, 대상. 인기 가수상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I'm through accepting limits, 'cause someone says they're so. Some things I cannot change, but till I try, I'll never know. Well, if that's love, it comes at much too high a cost. Sooner by defying gravity, kiss me goodbye. 자, 우리 정말 오늘은 혜은이 씨와 추억의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뭐 영화, CF, 노래 하는 것마다 다 대박을 쳤기 때문에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혜은이 씨가 24살 때 그때 그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24살 때 24살에. 인터뷰했던 것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아, 네. 혜은이 씨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안 날 것 같아요. 몇 살 때 사춘기를 경험했나를 24살 때 질문했었어요. 어떤 기자분이.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5, 그 정도에 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네, 글쎄요, 어떻게- 그랬지 않았을까요? 24살의 혜은이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여고 2학년 시절. 여고 2학년. 비슷하지. 2학년, 5, 2학년이니까 그렇죠, 비슷하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여고 2학년 때 사춘기를 많이 경험했었나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게 사춘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냈어요. 저는 정말 그 제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네. 그 항상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그래서 별로 저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춘기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지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아 그때 좀 기분이 묘했던 거, 아. 이제 그날 컨디션이 좀 다른 날하고 달랐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아니 싶어요. 가수 하던 그럴 수 분들은 있죠. 보통 학교 다닐 때 앞에 나와서 노래도 그렇죠. 부르고 막 대부분. 성격이 예. 막 정말 화끈하고 그랬던 저기 아, 분들이 네, 많은데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학교를 많이 빠지셨대요. 빠지지 그냥 모르니까 야, 얘가 있는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춘기니까. 하면 안 돼 하는 네. 건 절대로 안 했어요. 아, 착실하게. 네. 자 신체적인 고민이 생기면 누구와 상담을 하나? 뭐 이런 걸 물어봤대요, 그때. 네. 그 당시에는 이런 그 당시 직접적인 정말 직접적이네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건 아마 우리 엄마가 굉장히 몸이 편찮으셨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과연 정답일까요?
아버지. 아버지야. 정답. 네. 본인이 한 인터뷰를 지금 마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예. 오. 근데 여학생들은 사실 네. 좀 그런 고민들 아버지한테 이렇게 툭 털어내놓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쵸. 예. 우리 아버지가 좀 굉장히 그 활달하시고 아버지는. 네, 네. 그래서 친구처럼 예. 네. 그렇게 잘 해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도 관연한 딸이 아버지한테 진짜 그럼 상담하기가. 그렇죠. 조금 부끄러워하죠. 많은 좀 여학생들이. 그렇지 근데 않을까요? 이제 뭐. 아버지가 또 열린 가슴으로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네. 글쎄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그랬을 것 그죠? 같네요. 네, 약간. 아버지가 좀 불편하셨겠네요. 아 어떡하지? 지금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 혜은이 씨의 어떤 그 가수로서의 그런 어떤 끼 재능이 또 아버지로부터 좀 물려받으신 건 아니세요? 굉장히 그 연예계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아버지는 이런 그 연예인의 그 기질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네. 사실은 지금 말하면 기획사의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이셨군요. 그러니까 어. 그 전에 이제 악극단이 네, 네. 그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부터 네, 네. 이제 악극단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단장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는 봤죠. 네, 네. 네. 그랬었기 때문에 뭐 가수나 연주인이나 이런 분은 아니셨지만 네. 연예인들의 이제 그 장이셨으니까 네.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죠. 아버지한테 좀 평생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고, 딸이 잘 된 걸 못 보셨을 거다 했는데 언제쯤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활동하실 때? 아 돌아가신 거는 네. 8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이전부터 편찮으셨어요. 아버지가 그 이제 사실은 제가 가수가 된 동기가 네. 아버지가 후배한테 사기를 당하고부터 제가 이제 가장이 돼야 돼서 노래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화병을 얻으셔서 예. 이제 그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고 네. 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치매를 네. 앓으셨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제가 쭉 모시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편찮으시면서도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자식이 유명해지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그래도 뭐 어디 여행이라도 그렇죠. 가고 뭐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시켜드리는데 예, 예. 예. 저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드렸어요. 두 분 다 편찮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늘 그렇죠. 임종도 못 지키셨다고 그러시나요? 부산에서 제가 공연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공연 중이에요. 네, 그래서 부산에 3일 공연하기로 갔는데 이틀 하고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그때 새벽에 이제 연락을 받고 바로 내려갔죠. 서울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건 못 봤고. 그리고 엄마는 이제 힘들죠. 엄마는 제가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된 건 알았지만 아시지만 또 그 엄마가 또 돌아가실 그 무렵에는 제가 또 그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 두려를 많이 했죠. 아이고. 그게 평생 좀 한처럼 남아 있으신가 그러니까요. 봐요. 아직도. 너무 가슴 아프죠. 네. 왜냐면 아버지가 워낙 활달하신 분이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못 보고 임종도 못 지켜드리고. 그 부모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 이렇게 많이 편찮으시니까 어떨 때는 좀 불평도 했어요. 또 자꾸 편찮으신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편찮으셔도 살아 계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너희는 참 좋겠다. 엄마 아빠가 다 있어서 나는 고아다. 엄마는 이렇게 맞아요. 예. 저도 아버지께서 제가 이
이렇게 방송 쪽으로 잘 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가슴 아프죠. 근데 아버님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돈 벌면 사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그걸 못 사드린 게 제일 마음이 아픈데 우리 혜은이 씨도 이렇게 아버님한테 잘해드리지 못했었겠네요. 이렇게 어려울 때. 아니요. 제가 유명해지고 이제 어려울 때는 못 해드려서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제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했을 때는 정말 잘해드려야지 했는데 네. 그때는 아버님이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니까 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네. 볼까요? 볼까요? 예. 좀 눈물을 좀 닦으시고요. 네. 성장기 중 기억에 남는 시절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질문이. 그건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질문도 안 모르겠는데요. 해요. 어렵게 했네요. 그때 예전에 그 어떤 인터뷰에서. 기자분이 이렇게 예.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 좀 알고 싶네요. 한번 볼게요. 제주도에서 살던 시절. 또 대답도 해주셨네요, 예. 그래도. 네. 그러면 제주도에 살던 시절이 어릴 때 그러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사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살던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어려서 네. 나왔기 그렇죠. 예.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무태 나와서 아직 이제 육지에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간간히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기억들이 아. 뭐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예, 예. 이럴 때 그런 이제 기억들이 네. 정말 어쩌면 그때 그 기억들이 이렇게 그 가수 생활을 하는데 네. 정서적으로 정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어떤 느낌이에요, 제주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추억들이 있으세요? 예, 네. 그 누구나 다 유년기에 갖는 그런 기억들이죠. 뭐 그 추억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제주도 감수강. 예, 감사합니다. 예. 중에는 돌도 많지만 돌도 많고요. 바람도 많고요. 인정 많고 많고 아가씨도 많지요. 감수강 나 어떡하래 감수가 서른 사람 보낼 시에 가거들다가 혼자 없어예. 야, 예. 팬들이랑 다 따라 불러주시는데 트롯 버전이에요. 아니 그래도 또 제주도에서 그 살았을 때 그 특별한 일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그렇게 특별한 기억들은 없고 이제 항상 그 바닷가에서 예. 뭐 이제 그 물 속에 들어가고 뭐 또 밤이 되면 그 이제 그 불 불이요? 만드는 그 불을 저기 지르셨다고요? 횃불이라고 횃불. 예, 횃불.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바다에 이렇게 바닷가에 파도 치는데 이렇게 있으면 네. 그 뭐 낙지라든지 네, 소라, 네. 막 보라 성게 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기어와요. 그래요? 불빛을 보고. 야. 그러면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잡아서 먹고. 불로 유인을 해서 해산물들을 다 네, 낚아서 네, 그럼요. 드시고. 네. 아, 재밌었겠다. 그럼요, 재밌었죠. 그리고 뭐 그렇게 걸어서 돌아다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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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굉장히 다음. 좀 관심이 가는 예. 질문이 24살 때 예. 외로움을 느낄 때는 외로움 네, 언제 네. 느끼셨어요? 자 언제 느꼈습니까? 외로움. 저는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랬었던 공연 것 같은데요. 끝나고. 공연 끝나고 네. 볼까요? 하루 일을 끝내고 불 꺼진 내 빈 방으로 들어설 때. 그러게 아유 뭐 정말 너무 일맥상통하네요. 와닿네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공연 정말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맞아요. 예. 이제 정말 집에 가서 휴식 취할 때 예. 막 그런 외로움 또 허탈감 이런 거 막 밀려올 것 같기는 네, 해요. 예. 많습니다. 그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사신 거죠? 혼자? 아니요. 아니에요? 뭐 제가 계속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그래요? 네. 예, 그래도 한 방에서 살진 않으니까. 예, 빈 방으로 들어갈 때. 조우종 아나운서는 일 끝내고 네. 빈방 들어갈 때 어떠세요? 뭐 내 집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어디 아무데나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잘 안 들어가시죠? 네. 예, 좀 허탈하죠. 자, 24살 때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하고 싶은지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김동현 씨 같은 사람이라 그랬겠죠. 그랬을까요? 정말로요? 볼까요? 김동현 씨 같은 분이 아니고 평범한 셀러리맨. 김동현 씨가 평범한 셀러리맨이에요? 네? 이때 그 실수. 이때 평범한 셀러리맨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주목을 받는다는 거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불편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나이는 어리고 뭐 데뷔해서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큰 막 주목을 받으니까 그렇지. 조금 네. 감당하기가 예. 힘들었어요.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쯤 돼서 표현 씨가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저 질문 때문에. 많이 피곤했죠. 그냥 대충 그냥. 맞아 대충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적당히. 저렇게 활동 많이 하신 시기에는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있으셨어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이때는 맞아 네. 최고 인기니까 그럼요. 질문을 뭔가 너무 많이 대답은 해야 받으니까. 되니까. 네. 그럼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하고 싶은지요? 조영구 씨가 이유도 물어보세요. 이유. 왜요? 통장이 많잖아요. 아, 예. 다 별거 통장 없어요, 마이너스 저것도. 통장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자, 예. 그래서 통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과 그동안 모은 재력은 지금 24살 때 얘기인 24살 거죠? 때입니다. 예. 24살 때 월 수입과 그동안 모은 재력은 한 달에 600만 원, 4,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이때 한 달에 6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34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세상에. 자, 그래서 뭐, 제가 좀 얼마요? 더 자세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자, 혜은이 양. 자료를 곳곳에서 오늘 혜은이 예. 양 개런티 60배로 폭등.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P호텔 나이트클럽 출연료가 월 50만 원 선이었던 혜은이 양은 지난 10월 중순 경북지방의 한 쇼 프로그램으로부터 2일간의 출연 조건으로 200만 원의 개런티를 제의받았다. 야. 하루에 100만 원이 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몇 엄청난 년도 액수예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70, 한 7년도? 8년도? 그렇죠. 예. 이때 집 한 채가 얼마였습니까? 아파트 한 채가? 그때 저 개포동 그쪽에 예. 작은 아파트들이 200만 원? 200만 원 집 한 채가요? 그러면 한 번 출연료가 이제 집 한 채 값. 그렇죠. 조조 아나운서 한 달에 600만 원이면 한 달에 아파트 3채씩을 산 거예요. 그러면 서울 시내 아파트가 다 혜은이 씨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세 채씩 못 샀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 이렇게 재테크를 좀 하셨어요? 누가 관리를 좀 해주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고 네. 우리 가족도 그렇고 네. 돈 벌고 모으는 데는 재능이 없었나 봐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관리 안 해주고 그래서 그래도 네. 감사하죠. 주위에서 많이들 썼으니까. 혜은이 씨가 본인을 위해서 번 돈 쓴 건 뭐 있습니까, 그러면? 벌어서 쓰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뭐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네. 또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저 참 억울한 그거 말고는 안 사람입니다. 쓰셨어요? 정말 억울해요. 아유, 좀 그때 쓰시죠. 그렇죠. 아니 혜은이 씨도 이 억울해. 부분에 있어 사실 말씀이 그래. 제일 많으신 것 먹는 같아요. 것도 진짜 맨날 김밥 먹고 그렇죠. 떡볶이 먹고. 바쁘니까 뭐 쓸 옛날에는 시간도. 그것도 잘 안 먹었죠. 그래. 지금은 뭐 식성이 좋아져서 먹지만 예. 예. 옛날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네. 또 너무 힘드니까 먹히지도 않았고 네. 그렇게 해서 맨날 영양실조로 쓰러지면서 아. 이제 네. 링거를 맞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네. 네. 나를 그 돈이 위해서 다 쓴 게 링거값 하나도 들어가네, 없어. 링거값. 맞아요. 링거값 링거값으로 들어갔어. 갔나 봐요. 아이고. 그때 벌었을 때 막 쓰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때는 그거를, 아. 링거 투혼 하시고 주변에서 다 쓰시고. 그러니까요. 그때 조영구 씨를 만났으면 재테크를 좀 했지. 저는 누님 돈 들어오면 안 나가는 사람이야. 진짜 누님 저랑 그때 만나서 결혼했으면은 이 서울 시내 땅 반은 우리 거야. 아, 요즘 다시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한 혜은이. 한동안 브라운관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녀를 방송국 대기실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불후의 명곡 녹화하러 왔어요. 저는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우리 후배가 그 어떤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저 노래를 불렀을 당시는 그때 이제 시대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어땠었다라는 그런 뭐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겠죠. 파릇파릇한 신세대 후배들과 함께하는 녹화라 그런지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데 방송 전 MC인 신동엽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상의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혜은이. 역시 베테랑 방송인답습니다. 뮤지컬 얘기. 지금 공연하고 있으니까 넌센스이야. 알았어, 이따가. 신동엽 씨는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이뻐하죠. 열심히 하는 후배들은 다 이쁘잖아요.
오늘 혜은이의 노래를 부를 가수는 한참 후배인 10대 아이돌이 대부분. 우리 큰애보다도 다 어리네.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같은 출생년도 있네. 나무현 91년생. 이 친구들이 나를 알 수가 없지. 노래는 알겠지. 저 친구들이 오늘 좀 긴장되긴 되겠다. 리허설 하시네요. 아 네. 1976년도에 데뷔해 40년 가까이 가수 생활을 하는 동안 방송 시스템도 주위 동료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오늘만큼은 후배들과 한 무대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기만 한데요. 감사합니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리허설 무대를 준비하는 혜은이. 나는 오늘 기회지 않을까. 전성기 시절 불렀던 자신의 히트곡들을 듣고 있으니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다비치. 그래. 잘해. 알았어. 저 예전에 기억하세요? 강원도. 무대 뒤까지 찾아와 인사를 하는 후배 가수. 뒤이어 줄줄이 팬이라 자처하는 스태프들까지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의 전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노래 인생 40년. 오늘은 가요계 전설로 초대를 받았지만 늘 신인 같은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항상 할 때마다 긴장 많이 돼. 오늘 혜은이가 부를 노래는 그녀의 히트곡 중 가장 경쾌한 곡인 띠띠빵빵. 세월은 많이 흘렀어도 명주실처럼 깨끗하고 맑은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기분 좋게 노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녹화가 시작되고 순수한 외모도 지녔지만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속에 혜은이가 무대에 오릅니다. 혜은이가 오랜 공백 기간을 가졌을 때 곡 선물까지 하며 복귀 시간을 앞당겼던 열성적인 팬클럽 회원들. 역시나 오늘도 열띤 응원을 합니다. 혜은이의 오프닝 무대가 끝나고 신동엽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현장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요. 다음 순서는 혜은이의 노래 중 한 곡을 택해 후배 가수들이 편곡해 부르는 시간. 심사위원으로 초대되긴 했지만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연을 기다립니다. 혜은이가 20살 무렵에 불렀던 노래들. 30여 년이 지난 지금 후배들을 통해서 듣고 있자니 또 다른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진짜 좋아해. 너를 좋아해. 빅빅빅빅 메아리를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화라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람. 음악 인생 40년. 후배들과 함께해서 더 특별한 오늘의 무대였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뱃속에 두시고 예전에 즐겨 들으셨던 노래가 열정이라는 노래였는데 이렇게 또 제가 리메이크하고 편곡을 해서 부르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성 보컬리스트로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녹화한 거 보셨겠지만 또 정말 팬클럽까지 구름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막 몰고 다니시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죠. 건강하시고 더 멋지고 더 완벽한 모습 기대할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여기는 혜은이의 또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요즘 그녀는 뮤지컬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대기실에서 만난 그녀는 공연 준비에 바쁜 모습입니다. 그나저나 늦은 나이에 뮤지컬계에 출사표를 던지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뮤지컬에 대한 좀 꿈이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뮤지컬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요? 네,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때는 이제 무대가 없었고 아마 그때도 막 뮤지컬 무대가 굉장히 했었더라면은 그때부터도 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잖아요. 네. 이때 슬그머니 들어오는 한 사람. 누구세요? 조 선생님 당 떨어지시면 안 되시거든요. 아, 너 때문에 내가 살이 더 쪘단 말이야. 이렇게 미심쩍은 다 잡수시기 때문에 저 드시고 저도 드시고. 야, 그래도 이렇게 챙겨. 딸랑딸랑. 카메라 있잖아요. 너무 이쁘죠. 솔직해요. 황보가자기 이쁜 짓을 한답니다. 아, 이런 거 일일이 다 배우들한테 다 써가지고요. 사진도 일일이 다 보여주고. 혜은이가 어딜 가든 늘 영양 만점 간식을 챙겨주는 고마운 팬들. 깎아 갖다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계속 공수해 오는데요? 아유 참. 못살겠다. 아유 진짜. 진짜 너무들 잘해요. 후배들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고. 벨 좀 잘 따라주는 후배들이 기특하다는 혜은이. 이제 뮤지컬 의상으로 갈아입는데요. 필요한 소품은 물론 의상색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아니 뭐 하여튼 착용한 방식이나 뭐. 근데 실제 수녀님들이 저희보다 옷 가지수 더 많이 입으셔요. 아, 그래요? 저희는 약식으로 한 겹만 입는데요. 머리카락이 절대 나오면 안 된대요. 옷 입는 자체가 편한 옷은 아니네요, 이게. 네. 편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배가 나와도 괜찮다는 거. 자, 그녀는 지금 수녀로 대변신 중. 진정한 수녀가 되기 위해 입어야 할 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 바른 행동이라는데요. 손이 또 보이면 안 돼서 이렇게 하고 항상. 이게 지금 습관이 안 돼가지고 무대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다가 슬그머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점점 무대에 올라갈 시간은 다가오고 대본 연습을 하며 초조한 마음을 달래보는 혜은이. 실수하지 않도록 동작 하나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다음 얘기로. 하지만 데뷔 30년이 넘은 베테랑 그녀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 노래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돼요. 노래에서만큼은 실수하지 않고 아 역시 가수라서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가요하고 좀 많이 좀 다르죠? 너무 다르죠. 이 뮤지컬은 제가 멜로디도 해야 되고 뭐 화음도 해야 되고 높은 소리, 얕은 소리, 중간 소리 다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자, 원장 수녀님 등장하십니다. 위풍당당하게 무대 위에 오른 혜은이. 관객들의 힘찬 박수갈채 속에 드디어 뮤지컬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품고 있던 꿈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순간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에 관객들은 압도됩니다. 첫 번째 공연을 성황리에 끝내고 후배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하는 혜은이. 분장은 지금 그거를 뺄 수가 없으신가 봐요. 네, 다음 공연 때문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차례 에너지를 쏟아낸 후 다음 공연을 위해 체력을 보충하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에 혜은이의 마음도 손길도 급해집니다. 선생님 많이 시장하셨나 봐요. 너무 배고파요.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되게 맛있다. 오늘 공연도 제가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틀렸는데 그래가지고 노래하다가 입을 노래 안 했어. 아끼는 후배들과 함께라서 혜은이에게 이번 공연은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후배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황보 씨한테는 또 가요계 완전 대선배님이신데. 대선배
라고 하기도 진짜 너무 너무 먼. 왜냐면 조상님? 가요계 조상님? 조상님? 아기 때 TV에서 본 분이거든요. 파란 나라 아이들이랑 부르던. 맞다, 그것도 선생님 노래지? 예, 그것도 기억나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뮤지컬을 하려면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텐데, 아, 선생님께서 괜찮으신가? 솔직히 조금 이런 걱정했거든요. 근데 완전 기호였어요. 아주 건방진 생각이었어요. 어린 것이. 너무 쨍쨍하시고요. 저희보다 기운도 너무 좋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가장 놀라는 건 이 손끝 발끝이 아주. 이게 왜?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연습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가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볼까요? 모두 혜은이의 손에 주목해 주세요. 그거면 돼 능력만큼만 배우지 않으면 정말 손동작이 화려한데요. 혹시 저기 탐나는 배역이 있어요? 맘마미아, 예도나, 미녀와 야수의 그 미녀 역할. 야수? 미녀야. 옛날에 뮤지컬이 좀 더 활성화됐었으면 그리스의 여주인공이나 그 올리비아 뉴튼-존이 했던 역할이나. 근데 방법은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배우들을 다 나이 든 사람을 아, 신부 선생님. 뮤지컬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그러다 마음이 통했는지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대가 쫄깃쫄깃 인절미 파는 예쁜 파랑새 랄랄라 소는 작은 솔방울 랄랄랄라 는 라디오 고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뮤지컬을 시작한 만큼 더 정열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녀. 곧 두 번째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호흡을 맞춰봅니다. 여러분 인생도 대박 나길 기도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쉰이 훌쩍 넘은 나이에 찾아온 또 다른 기회. 그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춤과 노래는 확실하게 되시고, 근데 이제 연기는 제가 네. 알기로는 혜은이 씨 춤도 그렇게 잘 안 되시는 분 아니, 같은데. 춤 진짜 잘 춰, 춤 잘 춰. 진짜 잘 추세요. 그러세요? 거봐요, 원성이 팬들을 지금 자자하네. 좋아서 지금. 오늘 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춤 정말 잘 추세요. 아니 무대에서 못 보셨군요. 춤 무대에서 추시는 거예요. 춤 추시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뵀죠. 그래서 뭐 어쨌든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과정은 있지만 네. 제가 꿈을 꾸고 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아. 게 정말 좋고, 사실은 이제 제 나이가 돼서 뭐를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좀, 그러나 그 뮤지컬이 아니고 네.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시작을 안 했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제 분야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게 좀 늦은 것 같아도 그래도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또 그래 우리 주부님들도 그렇고 그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과감하게 시작해서 대쉬해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배우이기 이전에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꿈을 이루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참 기쁘게 생각해요. 김동현 씨는 뭐라고 하시나요? 야, 이거 박수를 치고. 전문 방청객들이 아니잖아요. 네. 혜은이 씨 적응이 안 돼요, 팬이니까 지금. 네. 우리 혜은이 씨가 좋은 말 하면 박수 치죠. 자, 이번에 또 우리 자. 혜은이 씨의 추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기 위해서 우리 조정 아나운서도 준비한 게 있으세요. 제가 우리 네. 혜은이 씨 예전 무명 시절부터 지금 네. 한 40년 가까운 가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몇 장의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 네. 좀 보겠습니다. 좀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사진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정귀래 여사. 엄마요. 예. 네. 보이세요? 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언제 이때가, 적이죠? 네. 어, 몇 년 전. 우리 혜은이 씨 또 울어요. 아이고, 한 가지 걱정은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는 나. 몸이 허약한 혜은이의 건강이다. 정년기를 넘긴 혜은이 지금껏 혜은이의 의견을 존중해왔듯이 본인의 의사에 맡기지만 내년쯤 결혼했으면 하는 게 엄마로서의 바람이다. 같이 이렇게 트로피 이렇게.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찍으셨어요. 예. 예. 어머니가 인터뷰. 근데 이 어머님께서도 배우로 활동을 좀 하셨었다고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하셨대요.
그러면 오래 못 하시고 그냥 바로 접으신 결혼하셨으니까. 거예요? 네. 네, 그때 저희 이제 그 아주 유망주로서 아주 우리 엄마가 정말 미인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우리 동네에서 엄마를 구경하러 올 정도로 이쁜 안악이 산다고 네,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제작자니까 네. 그때 그냥 꽃다운 신인을 채 가셨겠죠. 너무 이쁘니까. 그럼 우리 그래서 혜은이 씨의 그 미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으신 게 어느 쪽을 더 많이 닮으셨어요? 엄마 아빠 반씩 닮았다고 해요. 예. 아, 근데 어머니가 저기 혈압이 좀 많이 좀 혈압도 건강이- 있으셨고 네. 왜 이제 그 말년에는 치매 아. 그리고 또 더 병이 깊어지셨을 때는 말도 못하고 네. 이제 그 의사 표시를 손으로 이렇게 예. 아유. 이렇게 이 어머님 또 아버님 얘기하니까 사실 눈물을 또 멈추지를 그럼요. 못하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네, 들어서 네. 이건 저희가 추억으로 또 같이 간직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네. 예, 같이 또 기억을 하면서 네. 우리 빨리 다음 사진 다음 한번 사진을 좀 보죠. 울다가 웃으면 안 돼요. 다음 사진은 자, 이 사진이거든요. 네, 아이고 참. 굉장히 예쁜 어떤 그 앳된 두 분이 네. 웃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진입니까, 혜은 씨? 아, 저 때가요. 네. 제가 78년도인가요? 네, 네. 그때 네. 뉴질랜드에서 태평양 가요제라고 아. 이제 제가 출전해서 그때 네. 저는 금상을 탔고요. 오, 네. 이분은 그리고 누굽니까? 김자옥 씨는 김자옥 씨. 네, 시드니에서 예. 여우 주연상을 오.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가까우니까 네. 예. 뉴질랜드에서 이제 그 행사 마치고 시드니로 가서 예. 축하해주고 같이 이제 사진 찍고 그랬었죠. 오. 그러니까 정말 한류 바람을 일으킨 원조네요, 1세대신 원조. 거예요. 예. 네. 혜은이 씨가 훨씬 예뻐요. 아니 이 정도의 미모에 또 이 정도의 수상에 그러면은 정말 왜 요즘에 열성 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엄청 쫓아다니는 그런 극성 팬들 좀 있으셨죠? 네, 많죠. 대단했어요. 많고. 근데 그분들 때문에 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정말 감사한 거죠. 네. 예. 방송국 앞에서 혜은이 씨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상경을 한 14세 소녀. 1개월을 버틴 끝에 한 달을. 혜은이 양의 손을 잡았다. 집을 나온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분이거든요. 지금 손잡고 웃고 계신 분, 이분. 야, 혜은이 씨, 그죠? 네네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한 달을 방송국 앞에서. 가출 네. 소녀.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 가출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한 달 동안 기다려서 손 한 번 잡아봤다. 와. 예. 그래서 그 만나고 네.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다행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정말 혜은이 씨 오랜 열성 팬들하고 같이 여유만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혜은이 씨하고 뭐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 얘기하자면 네. 아마 1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몇 그래도 분만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우리 정혜임 씨. 안녕하세요. 네, 포항에서 오셨다고요? 네. 몇 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셨어요?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어요. 네. 오다가 휴게소도 들려야 되고. 네. 그래서요. 예. 혜은이 씨하고는 어떤 이렇게 사연으로 이렇게 열성 팬이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왠지 보호해드리고 싶은 아주 연약할 때 제가 네. 어렸을 때 예. 초창기에 아주 가녀리고 목소리도 연하고 노래도 슬프고 네. 내가 왠지 보호해드려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계기로 좋아를 했죠. 네.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언니를 더 이제 공연 있으면 스케줄을 알고 전국을 이제 쫓아다니는 아이고. 거예요. 네. 그 포항 끝에서 이제 전라도 있으면 전라도 가고 태백이면 태백 가고 아이고. 네, 대구 있는 회원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차를 밤새도록 운전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혜인 씨는 그리고 또 혜은이 씨 덕분에 네. 가정에서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는데 예, 그것도 예. 이겨내실 수 예, 예. 있었다. 그거는 이제 초창기 때 제가 20대 시절 이제 젊었을 때예요.
남편하고 부부싸움이 있었어요. 네. 남편이 뭐 굉장히 잘못을 했어. 네. 그래 이제 부부싸움 하는데 자기가 좀 불리하니까 네. 딸기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아, 손. 네, 그래서 예. 저는 그때는 젊을 때니까 때리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맞고는 못 산다고 이제 무조건 이혼을 해달라 한 거예요. 네네. 이제. 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막 매일 와서 빌어도 안 되죠. 절대로. 근데 하루는 들어오더니 그 시골에 이제 언니가 공연이 잘 거의 안 오지 안 오는데 내가 혜연이 씨를 좋아하는 걸 알고는 대보고 오더니 여보 저기 혜연이 씨 포항에 왔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표를 어렵게 다른 사람이 앞자리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를 했는데 네. 자기가 네. 비싸게 돈을 더 주고 구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울다가 이불 뒤집어 쓰고 울다가 이제 그 나는 3일 동안 이불 뒤집어 쓰고 이혼만 해달라고 울고 있었으니까 언니가 오는 소식을 몰랐죠. 네. 근데 그걸 가만 생각해봤어요. 언니를 보고 왔어 이혼을 해도 이제 안 늦겠다. 일단 보고. 예, 언니 보고. 언니를 한번 보고 이혼을 해도 안 늦겠다. 표는 저 사람이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이 퉁퉁 부어가 이제 따라간 거예요. 진짜 제일 앞자리에 네. 딱 해놨어요. 이제 해놓고 언니가 노래를 이제 막 하고 이제 좋아서 이제 두드러 맞은 것도 모르고 눈이 반 것도 모르고 예, 이제 보고 있었어요. 네. 보고 있었는데 언니가 이제 마치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딱 일어나더니 거기 경호원이 딱 있어요. 언니가 마침 이렇게 나가시는 길에 예. 경호원 좀 높은 사람한테 가서 사인을 한 장 받아달래요.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앞에 언니가 나오는 길에 서 있었어요. 서 있었더니 언니가 나보다 깜짝 놀래죠. 이제 가는데 경호원이 뭐를 하나 탁 내밀고 써달라 하니까. 네. 근데 난 언제 안 해주시면 어떻게 안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진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너무 좋아서 막 깜짝 뛰고 집에 가서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생각하니 이혼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거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걸 잊어버리셨네. 그거만 다행이네요. 보고 와서 이제 이혼하려고 했는데. 보고 와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제 명함을 이제 받아준 덕분에 그거 쳐다보고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이혼하는 걸 잊어버리고 같이 살면서 막내를 하나 더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애가 지금 내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저 팬클럽에 혜연 씨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신 거네요. 그렇죠. 깨질 가정이 구해졌죠. 그래서 언니를 제가 영원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고맙죠. 예.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딱 보시면 이제 조용필 씨와 이선희 씨. 근데 이게 기사가 네. 이게 혜은이 씨가 조용필 씨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뿐 아니라 조용필 씨를 무척 좋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가수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까지. 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까지 혜은이 씨가 먼저 말했군요. 저는 혜은이 씨에게 언제나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가수로서뿐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언제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분위기는 열애설이 날 법도 그리고 한데요. 두 분이 서로 좋아한다고 지금 대놓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이성적인 매력을 서로 느끼셨는데 어떤 그 로맨스가 없었습니까? 좀 있을 수도 있는. 네. 서로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꼈다면 네. 우리 둘이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나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건 서로 이성적으로는 매력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까? 잘 어울리시죠. 아니, 이 사진상으로는 정말 너무 잘 그때는 어울리세요. 용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싱글이었는데 예. 그랬는데 그런 일이 안 생겼다는 거는 그러게요. 결국은 지금은 밝히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뭐 옛날이니까. 예. 아니 용필 씨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네. 가수, 예. 동료 네.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그래요. 아니, 솔직히 그러면 같이 그 당대에 활동했던 스타들 가운데 그 여성으로서 대시하셨던 분은 없으세요? 남성. 그때는 못 느꼈어요. 모르고 정신도 없었고 누가 눈짓을 보내도 내가 그거를 알아챌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지 하지도 않았고 여유도 없었고.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네. 요즘에 이제 가끔 만나서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 뭐 그렇게 네. 그러면 저는 그러면 말이라도 해보지 그렇게 하고는 웃어요. 당시에 정말 약간의 물론 톱스타니까 맞든 아니든 약간 스캔들 같은 게 날 수 있잖아요. 소문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까? 스캔들 많았죠. 그래요? 저는 또 네. 특히 저는 그 스캔들 때문에 가수를 그만두려고 했던 때가 많았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맨날 누구랑 사귄다는 얘기죠. 뭐 어디서 봤다. 뭐. 네. 그 심지어는 그런 그 헤드라인까지도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혜은이 조영구와 예. 동거. 동거. 그래놓고 고마워 누나.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다가 이제 그 겉에 헤드라인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내용을 보면 기자가 그 말을 듣고 알아본 결과. 한 동네에서 산다더라. 아, 그래서 동거. 예. 그렇군요. 막 그런 거 기사는 있죠. 그런 식으로 내는 아유, 거죠. 전 너무 무책임하네요. 한솥밥을 먹는다 했는데 보니까 음반 같이 내고 뭐 하여튼, 이런 네. 그 당시에 어떤 대표적인 연예인분들 누구하고 스캔들 기사가 있었어요? 저는 뭐 수도 없어요. 수도 그중에 몇 없고 분만. 방송국 프로듀서 예. 뭐 제가 프로에 자주 나가면 그 프로의 프로듀서하고 네. 무슨 뭐 저희가 알만한 분은 누구 있습니까? 알만한 분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아, 왜 그랬어요? 그때 다 옛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될 그냥 것 같아요. 네, 인터넷 네, 검색해보세요. 네,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네, 아니 그만큼 또 인기가 있으셨고 또 이게 그럼요. 정상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구설에 또 시달리는 그런 아픔도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래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네.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 내가 뭘 하든 관심이 있겠나. 네. 그럼요. 이렇게 오랫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제 성격이 많이 변하고 네. 많이 너그러워지고 예. 네. 많이 그 포용력이 포용력. 넓어지고 네.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력도 네.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이 많이 돼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엄마로서의 모습도 참 궁금해요. 네, 네. 예. 그 아드님, 따님 한 분씩 있으시죠? 네. 예. 저는 엄마로서도 그렇고 아내로서도 그렇고 네. 정말 저는 빵점이에요. 빵점이요? 네, 제가 가수로서는 그 100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근데 엄마의 그 재능을 좀 물려받은 자제분이 있으세요? 둘 다 노래도 잘하고 끼도 사실 있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안 시켜요. 절대로 재능이 안 시킬 있어도? 겁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들고 네. 네. 또 억울한 소리 듣는 것도 아. 너무 속상하고 예.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처음에 그 평범한 샐러리맨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네네. 그게 거짓이 아니고 애들은 정말 그냥 정말 평범하게 근데 사실 그 평범하게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따님 내년에 결혼할 때 안 됐어요, 아직? 됐죠. 됐죠? 지났죠. 지금 28이니까. 28살이에요? 근데 네. 본인이 결혼하겠다라는 얘기도 아직 없고 아. 저도 또 일찍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예. 지가 이제 어렵게 공부해서 외국까지 가서 공부해서 왔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자제분들 절대 연예계로 진출 안 시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 가다가 엄마들은 딸의 모습에서 어쩜 이렇게 정말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닮았냐 이런 거 왜 발견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 가끔이 아니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막 친구들 뭘 많이 사주고 네. 네. 요즘 애들은 이제 각자들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은 좀 그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항상 저희가 뭐 이렇게 다시 친구들 만나면 뭐 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라서 예, 요즘 애들은 각자 그렇게 한다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아니 엄마 닮아서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영리하게 그러게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좀 좋은 걸 담지. 네. 아니, 그런 잘 걸 사고 닮아. 이런 거 좋은 거죠, 왜요? 다 베풀고 사람들한테. 실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실속이요? 그렇죠. 또 엄마 입장이 되면 예. 좀 아들은 또 딸은 안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입니다. 친하게 지내세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저 아직 안 했죠. 네. 조종 아나운서 같은 사이는 어떠세요? 좋죠. 좋아요? 네. 아유, 눈여겨 보겠습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나이 차이는 조금 나요. 따님하고. 뭐가 나요, 또? 지금 몇이에요? 네? 지금 몇이에요? 35입니다. 35? 네. 아니 괜찮은데? 괜찮다고 있는데. 우리 네. 딸은 지금 이제 28이니까. 그럼요. 우리 나이로 여섯 아닌가요? 여섯? 예? 네, 그러세요, 진짜. 이게 다섯으로 가겠습니다. 혜은이 씨가 장모님이면 진짜 정말 잘 챙겨줄 거예요. 그럼요, 최고죠. 예.
우린 참 모든 얘기가 조우종 씨 결론으로 바꾸게 결론이 그렇게. 어쨌든 요즘에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예전에 그 혜은이 씨 노래하는 모습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털털하고 네. 소박하고 편안하시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화통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요. 더 인간적인 그런 매력이 참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방송으로도 그렇고 또 공연으로도 그렇고 꼭 이것만은 좀 하고 싶다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뮤지컬 외에도. 지금 이제 저의 최대의 이제 꿈이고 앞으로 내가 꼭 이거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역시 이제 연애 생활이지만 그 중에서도 뮤지컬 쪽에 네. 정말 전념하고 싶은. 네, 그래서 뮤지컬을 하면 힘도 많이 들고 네. 수입 면에서도 작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하면서 즐겁고 아, 그럼요. 행복하고 즐기면서 해요. 네. 예. 정말 힘들지만 네. 그래서 이제 큰 꿈을 막 해서 그걸 못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내 꿈을 좁혀서 네. 꼭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목표. 그래요. 오늘 여유만만한 혜은이 씨 그리고 또 오랜 세월 일편단심 우리 혜은이 씨를 너무나 또 사랑하고 계시는 네. 열성 팬들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저희도 또 대화 나누면서 또 혜은이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고. 오랜 시간 또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유를 까닭을 저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정말 특별한 시간 함께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뮤지컬 무대에서 정말 뮤지컬 꼭 보러 종횡무진하는 가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 넌센세이션. 예. 꼭 보고 오세요. 넌센세이션.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